순노루 TV. (1822년) 에도 시대 말, 오래됐다면 오래된 우리 마을은 그때까지만 해도 후지산만큼은 아니지만 높은 산 중턱에 밀집해 위치해 있던 터라 마을 사람 대부분이 마을에서 생과 사를 함께 했대. 마을에서 누가 죽는 날이면 손발에 밧줄을 단단히 묶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작은 들에 있는 간이 화장터에서 최대한 태운 뒤 남은 시신은 마을 안에 묻었었대. 깊고 험한 산골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들고 내려가는 건 너무나 위험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데 화장을 하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해가 지기 전에 일찍이 집에 들어갔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궜다고 해. 그건 일찍이 잠에 들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마음에서도 아니었어. 어른들은 그날 하룻밤을 꼬박 새며 창문이나 문틈으로 밖의 상황을 살폈었대. 들은 바에 의하면 마을이 위치한 그 산에는 기이하고 괴이한 어떤 나쁜 것이 있어서 때때로 사람이 묻힌 날 시체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들어간 시체는 그날 밤 다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야.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것은 오직 인간의 시체만을 좋아했대. 분명히 그것이 뭔지, 어쩌다 이 산의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어르신들 중 몇몇은 그 기원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는 눈치지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규칙 같은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물어보거나 알고 싶어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면서 그 누구도 답을 해주시지 않아. 무튼 건너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이 들어간 시체는 무덤에서 일어나 걷고 뛰기를 반복하면서 도저히 사람이 낼 수 없는, 그렇다고 동물이 내는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곤 했었대. 그리곤 차마 설명할 수 없는 몰골로 마을을 휘저으면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었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크리카이스 모노라 불리는 선별된 사람들이 호미와 곡괭이 같은 날붙이로 시체를 다시 불구덩이에 밀어넣어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다시 화장을 했다고 해. 그런데 마을과 도시를 잇는 도로가 생기고 외부인들도 오가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그것이 시체에 들어가 날뛰는 일은 없어졌다더라. 처음에 난 이 모든 것이 그저 어른들이 잠을 자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만든 괴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릴 때 친구들이랑 우연히 발견한 마을의 오래된 창고에서 이상한 게 잔뜩 묻어있는 녹슨 낫과 도끼들이 집더미 사이에 뒤섞여 있는 것을 보고 이곳에서 믿기 힘든 어떤 일이 있긴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 이 이야기는 제 동생과 그의 친구들이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동생이 다니던 학교 앞에는 매점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는 아무렇게나 방치된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터에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폐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안에선 출신을 알 수 없는 노숙자 아저씨가 몇 년이 넘도록 살고 있었죠. 아이들은 처음에 신기해서 또는 장난으로 그 아저씨한테 접근했고 집에서 남은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이야기를 하는 등 언제부턴가 그 아저씨와 아이들 사이엔 우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튼 그런 묘한 감정의 선이 생겼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진지할 리가 없었고 아이들은 너무 어렸죠. 어느 날 아이들은 장난삼아 노숙자 아저씨가 머물고 있는 폐차에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아니고 어떤 한 아이가 던진 큰 돌이 차의 유리창을 깨부수고 말았고 아이들에게 서글서글하게 웃어 보이던 노숙자 아저씨는 크게 화를 내며 아이들을 공터에서 내쫓았다고 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아이들과 아저씨의 사이는 매우 어색해졌고 지나다니면서 보니 그 깨진 유리창 자리엔 어설프게 몇 겹으로 겹친 박스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죠. 아이들은 아저씨가 오랜만에 보고 싶어져 다시 공터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을 주우려는 순간 무슨 일인지 그곳엔 경찰 한 분과 매점 주인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경찰이 떠나고 나서 매점 아주머니에게 왜 경찰이 왔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대답이 아주 충격적이었다고. 하루에 한 번쯤 꼭 매점에 들려 남는 음식이 있냐고 묻던 아저씨가 이틀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감기라도 걸리셨나? 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음식과 이불을 들고 폐차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아저씨는 거기서 파랗게 질려 죽어 있었대요.
사인은 동사라고. 이 일이 있었던 것은 2017년 12월 한파특보가 특히나 많았던 기간이었거든요. 노숙자가 사라진 이후 공터에 남아있던 폐차도 사라졌고 지금은 그곳에 예쁜 카페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그 일이 있은 후에도 가끔씩 다리 위나 개울가를 건널 때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나 오리를 발견하면 돌을 던지곤 하는데 하지 말라고 몇 번씩이나 주의를 줘도 그만두질 않네요. 고민입니다. 내가 후지유시다 경찰서에서 순사로 근무할 때 있었던 일. 다들 알다시피 이쪽 지역에서 경찰로 근무하는 건 상당한 담력이 있어야 해. 평상시엔 다른 서들처럼 평범한 민원을 해결하면서 근무하지만 간혹 가다가 꼭 아오키가라에 들어가야 할 일이 생긴단 말이지. 드물지만 말이야. 실종자가 유서에다가 주카이로 떠납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라는 등 자기가 향한 곳을 써놓으면 가족들이 그걸 발견하고 연락을 하니까 우린 수색을 해야만 하는 거지. 난 그곳에서 참 많은 죽음들을 목격했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으로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망자가 되거나 이상한 형태로 발견되거나 하기도 하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 머릿속을 아직까지도 떠나지 않는 한 망자가 있어. 7월 말이었나? 다른 실종자들처럼 가족이 유서를 발견하고 신고를 해서 장비를 챙기고 주카이로 향했어. 그 적은 인력으로 그 넓은 범위 전체를 수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실종자를 찾는 일은 내가 근무했을 당시엔 단 한 건도 없었지. 사실 수색을 진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한 형식적인 느낌의 수색이었어. 그날도 똑같았어. 등선을 따라 산을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참 웃기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특성상 등선이고 뭐고 돌아올 생각 없이 발 닿는 곳으로 정처 없이 향하는데 찾을 수가 있나. 무튼 등선을 따라 오르는데 갑자기 선배가 왼쪽 숲속을 가리키면서 저건 못 보던 건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선배가 가리킨 쪽을 봤더니 뭐랄까 큰 나무 옆으로 캠핑용 장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향했어. 텐트에 뭔가가 들어있겠거니 하고 숨을 참고 안쪽을 들여다봤지만 요상하게도 안쪽엔 시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나무 위쪽으로 향했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발견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울창하게 뻗어있는 나뭇가지 사이로 낡은 신발이 보였어. 신발이 보이고 그 위엔 당연히 망자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제껏 봐왔던 패턴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 뭐랄까 그 망자는 마치 매미처럼 팔과 다리로 나무를 감싼 채 나무에 붙어 있었어. 자기 몸통과 나무 몸통엔 줄이 묶여 있었고 마치 아래의 위험한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것 같다라고 해야 할까? 무튼 우리는 수습팀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수습팀이 오는 동안 선배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봤어. 곰이라도 마주친 걸까? 그렇다고 하기엔 주변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나무 기둥에 곰 손톱 자국이나 그런 것들은 안 보이는데요. 애초에 어떻게 저렇게 높은 나무에 올라갔지? 그러네요. 이 나무는 표면도 미끄러워서 오르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선배가 관두자. 이런 것일수록 더 파고들어선 안 되는 거야. 골치만 아파지거든. 라고 했는데 선배의 얼굴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 잠시 후 너무 늦지 않게 수습팀이 도착했고 사다리를 타고 망자를 내리기 시작했지. 나중에 들어보니 위쪽 상황은 더 이상했다고 하더라. 망자는 손톱이 나무에 박혀 뽑힐 정도로 세게 나무를 끌어안고 있었고 얼굴은 나무 위쪽을 바라보고 입을 벌리고 있었대. 마치 비명을 지르다가 일순간에 심장이 멎은 것처럼. 그 일이 있은 이후 난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현상이랑 혼자 있으면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겼어. 그것 때문에 한 번은 근무 중에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었지. 그리곤 버티고 버티다 안 돼서 4년 만에 경찰직을 내려놓고 지금은 경찰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 문제는 아직까지도 약을 먹고 있지만 그런 현상이 가끔씩 반복된다는 거야. 그래도 이 이야기를 남한테 하고 나면 조금 편해져. 혹여나 내 글을 또 시작이네. 이만 여기서 마칠게.